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빈칸에서 위에 거는 무조건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와, 이거 그냥 쓰면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야무지게 코딩 공부하자의 쿠커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프린터 구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이핑도 어색하고 뭔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조금만 차근차근히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코딩이라는 게 어느새 너무 재밌어지는 활동으로 바뀌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시기를 이길 때까지 차근차근히 기초를 잘 다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행 결과 이 이상한 어떤 구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실행을 시켰더니 오류가 났대요. 이 오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여러분이 다 찾으실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그 지난 시간에 내어드렸던 그 과제 문제죠.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일단 천천히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뭔가 이상한 함수 이름이 쓰여져 있죠? 네, 이런 함수 구문은 없어요. 빨리 치다 보면은 프린트라는 구문을 칠 때 i랑 n의 위치가 바뀌어 있네요. 그러면은 린트 이렇게 하나씩 고쳐주고요. 네, 이제 색깔이 이렇게 자주색으로 바뀌니까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S반의 학생은 %D명 행복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좀 찾으셨어요? 그러면은 %S가 주어져 있으니까 문자열이 와야 되겠죠? 네, 문자열 잘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D명이라고 했는데 뒤에 봤더니 문자열이 주어져 있죠?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D에 맞출 거면은 뒤에다가는 %D에 맞출 거라면 요 뒤쪽에서는 25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 25가 와야 되겠죠? 네. 그리고 행복도는 %D, 100이라는 숫자 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 기호를 1개가 아니라 2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이 여기 찍혀 있으면은 안 되죠. 네, 점이라고 하는 것은 C 언어 쓰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익숙할 수 있겠지만 파이썬에서 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괄호의 개수예요. 여기에 보시면 괄호를 하나 하면 이렇게 방금 보셨다시피 짠 하고 이렇게 음영으로 한번 처리가 됐다가 사라지죠. 네, 괄호의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5개의 오류를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처음에 일단 그 명령 구문에 오타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D라고 되어 있을 때 문자열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D, %가 2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문자열과 %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있어도 안 되고요. 마지막에 괄호의 개수 이렇게 5개를 여러분이 찾으셨다면 네, 여러분 코딩에 대한 감각이, 디버깅의 감각이 매우 뛰어난 분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S, %D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셨는데 인터넷으로 파이썬 코드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이런 %를 안 쓰고 중괄호를 쓰는 그런 코드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개발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거에 더 익숙한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익숙하게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문자열 포매팅의 2번째 시간으로 중괄호를 사용한 포맷 형태를 한번 활용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썬의 키는 180이다 라고 했을 때 파이썬이라는 문구와 180이라는 키에 대해서 우리가 포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프린트 하고요. 자, 문자열이 들어올 거니까 처음에 일단 %S를 했었죠. 의 키는 %D, 이다. %D까지만 쓸게요.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문자열이 지금 하나, 그리고 여기 숫자가 하나. 이 포매팅에는 2개의 값을 여러분이 뒤에서 할당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를 하나 하고요. 2개의 값 중에 앞에는 문자열이니까 따옴표를 하고 파이썬 그리고 콤마 하나 하고요. %D에 해당되는 게 180 이렇게 가로수를 맞춰 센터를 탱 치면 이렇게 나왔었죠. 자, 요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하나 써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S, %D 다 귀찮아. 그러면은 괄호 하고요.
의 키는 또 가로, 중가로 해주고요. 정말 빈칸만 중가로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자열을 닫아주시고 이번에는 점 포맷을 씁니다. 네, 이렇게 점 포맷을 쓰는 것을 우리가 어떤 메소드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값에다가 여러분이 줄 거를 괄호를 땡 하신 다음에 처음에다가 하나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크게 뭔가 이렇게 밑에 나오는데 문자열에다가 포맷을 해가지고 뭔가 값을 하나씩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파이썬이라고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에다가는 180 이렇게 주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탕 치면 어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S인지 %D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중괄호를 쭉 만들어 놓고 포맷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배당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되느냐?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냥 쓰고 있었어요. 어떻게 썼냐면 A는 하고 그냥 볼게요. A는 하고 예를 들어 파이썬 B는 하고 100 자 이렇게 줬다고 한다면 이 A라는 변수 안에는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들어있고요. B라는 이 변수 안에는 100이라는 값이 대신 들어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프린트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과목의 점수는 몇 점. 자,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런 다음에 점 포맷 하시고요. 자, 앞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앞에다가는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을 거예요. A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집어넣을 거죠. 네, B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닫아주고 엔터를 탱 쳐도 네, 할 수 있죠. 따라서 구체적인 값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습 시간이 왔어요. 교재를 보시면 파이썬 강좌는 수강생이 20명이고 출석률은 80%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전에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업점 포맷이라는 이 틀을 사용해서 한번 결과가 출력되도록 프린트 구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해보냐면은 똑같아요. 프린트 하고요. 처음에 문자열을 이렇게 열고요. 자, 파이썬이라는 거 안에다가는 빈칸을 만들어 놓죠. 강좌는 수강생이 몇 명일까요? 모르겠어요. 몇 명이고, 출석률은, 자, 몇 %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 쓰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빈칸이 3개가 들어왔죠. 그럼 빈칸이 3개가 들어왔으니까 점 포맷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네, 첫 번째 들어갈 건 파이썬이 들어가야겠죠. 파이썬. 두 번째는 20명. 세 번째는 80. 네, 이렇게 닫아주고 엔터를 탱 치면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 구문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자, 마지막 방법은 똑같은데요.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여기다가 중괄호가 여러 개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떤 게 몇 번째 건지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안에다가 중괄호 안에다가 어떠한 값을 이렇게 이름을 하나를 지정을 해주고 그 값이 무엇인지 뒤쪽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방법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냥 복사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A 강좌는 수강생이 B이고 자, 출석률은 C입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빈칸의 이름은 A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B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C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포맷 D에 어떻게 고치냐면 이렇게 고치는 거죠. 자, A라는 값은 아까는 순서대로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A, B, C에 대해서 값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A라는 값에다가는 파이썬을 주고요. 자, 우리 C부터 그냥 줘볼게요. 약간 순서대로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C라는 것 값에는 자, 출석률은 90%라고 합시다. 그리고 수강생은 몇 명이죠? 예를 들어 30명 이렇게 놨다고 치면 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보시면은 자, 방법은 동일한데요. 여기만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빈칸에서 위에 거는 무조건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밑에 거는 여기 이름이 적혀져 있으니까 내가 주고 싶은 순서대로 그 이름에 맞춰 가지고 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네,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그 문자열의 마지막 포매팅 방법입니다. 자, 실습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데요. 어느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은 60%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어느 지역 그리고 확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프린트 구문을 한번 써보실게요.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해볼까요? 시작!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하고요. 자, 첫 번째 문자열 열어주시고 따옴표로 땡땡 열어주시고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뭘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city라고 쓸게요. 지역의 비 올 확률은 여기다가 rai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 각 칸에다가 어떤 내용이 들어올 건지 이름을 이렇게 주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리고 %입니다. 이렇게 주고요. 점 포맷. 그런 다음에 자, city라는 값에다가는 우리가 서울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요 rain이라는 요 값에다가는 비올 확률이 오늘 65%쯤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닫아주고 엔터를 탱 치면 네, 이렇게 문자열 포맷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인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니 그냥 서울 치고 여기다 65%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요게 지금은 그런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료형을 조금 더 배우시면 리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울 때 리스트라고 해서 자료가 여러 개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자료, 그런 형태의 구문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정말 여러 개의 값을 순차적으로 계속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지역, 부산 지역, 경남 지역, 경기 지역, 그 다음에 충북 지역, 강원 지역, 제주 지역 이런 식으로 값들을 연속해서 계속 받아올 수 있으니까 이 형태가 굉장히 유용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이 방법들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문자열 포매팅을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문자열 내에 우리가 지금 따옴표, 헛따옴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문자열 내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내에 따옴표나 헛따옴표 등을 포함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I'm good 이라고 어떤 그런 문구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파이썬에서는 문자열을 끝에 감싸주는 게 헛따옴표가 될 수도 있고 쌍따옴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프린트 하고요. 자, 제가 만약에 헛따옴표 하나를 포함하고 싶을 때는 맨 끝에다가 쌍따옴표를 해주는 거예요. I'm good. 나 괜찮은데? 이렇게 땡 찍고 따옴표로 찍어주면 그러면 요 안에 게 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헛따옴표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난 배고파 라고 말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난 배고파 라고 말했다. 이렇게 인용할 때 따옴표를 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프린트 하시고 이때는 헛따옴표로 맨 끝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신 다음에 따옴표 이제 두 개째 쓰시고 난 배고파 라고 말했다 하고 마지막에 끝에 맞추어서 헛따옴표를 감싸주시고 이렇게 가로로 감싼 다음에 엔터를 탱 치면 어때요? 이번에 프린터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잘못해서 자, 프린트 겹따옴표하고 겹따옴표를 하시고 자, 난 배고파 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색깔이 일단 하얀색이 됐죠? 자,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보시면은 따옴표가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버렸어요. 요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이 된 거고요. 얘는 아마 인식 못해서 오류가 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따옴표가 시작됐죠. 여기에 문자열이 또 시작됐죠. 그랬더니 여기가 뭔가 이상해 라고 신텍스 에러를 또 보내죠. 그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이거 전체를 문자열로 안에 포함시킬 때는 헛따옴표 하나를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프린트 하시고요.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I'm good 이라고 그는 말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I'm good 이라고 쌍따옴표를 일단 포함을 하니까 이렇게 헛따옴표를 하나 하고 I'm 하는 순간 뭔가 여기서 흰색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파이썬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얘는 문자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냥 하나의 기호일 뿐이야 라고 설명할 때는 요 앞에다가 여러분 쓰고 있는 역슬래시 있죠? 역슬래시 n 이런 거 할 때 쓰는 그 역슬래시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땡 해주면은 자, I'm good 이라고
그는 말했다 하고 헛다운표로 시작했으니까 헛다운표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렇게 엔터를 탱 치면 자 보세요. I'm good 하고 곁다운표, 헛다운표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겹다운표도 있고 헛다운표도 다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보면은 요 기호의 역할이 그건 거예요. 어떤 요런 기호, 다운표 앞에 요게 있으면 얘는 그냥 기호로서 우리가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요런 기호를 다 포함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적절하게 우리 역슬래시를 잘 쓰면 되겠습니다. 역슬래시는 그러면 우리가 역슬래시 n이라고 해서 새로운 한 줄을 띄우는 것도 여러분 배우셨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호를 포함하는 것도 배우셨어요. 하나 더 그냥 지나가는 김에 우리 저희 교재에는 안 써놨는데 역슬래시 t도 있거든요. 탭키 있죠. 탭키. 여러분 이만큼씩 푹푹 띄우는 탭키 있잖아요. 그거를 포함할 때도 역슬래시를 쓸 수 있어요. 역슬래시 t를 쓰고 는 탭 한 칸 이렇게 만약에 쳐가지고 엔터를 치면요. 이 앞에 한 줄을 지워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탭 한 칸으로 훅 하고 띄운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공간을 띄우거나 그런 자리 같은 거를 맞출 때 역슬래시 t도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거의 이제 끝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빈줄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럴 때는 네, 우리가 역슬래시 n은 배웠어요. 나는 아름다운 나비라고 예를 들어 윤도현의 노래 가사를 일부러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아름다운 하고 한 줄을 띄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역슬래시 n 쓴다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줄을 요걸 만나자마자 탱 띄웠었죠? 우리 과제에서도 지난 시간 과제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아질 때는 지저분하죠.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세 개를 탱탱탱 하고 세 개를 동시에 치면 이게 또 특수한 그게 되어서 자 이제부터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줄을 띄우더라도 바로 실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아름다운 하고 한 칸을 띄우면은 원래 프린트라면 에러가 나든 출력이 되든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죠. 그죠? 나비 땡땡땡 으하하 YB 윤도현 최고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치고 나서 땡땡땡 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고 했더니 이까지가 한꺼번에 촥 이렇게 음영 처리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네 이만큼이 띄우는 것까지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죠. 따라서 여러 줄을 띄우게 될 때는 여러분이 역슬래시 n도 쓸 수 있지만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더 배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거의 프린트 구문이 거의 끝이 나고요. end 옵션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for 구문을 할 때 반복 구문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input 배우기 전에 잠깐 배워두어야 할 변수 사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변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변수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설명하지 않고 프린터 구문할 때부터 그냥 막 써왔습니다. 어떤 거라고 설명을 했냐면 어떠한 값을 담는 그릇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 뭐 이런 함수의 형태를 쓴다고 했을 때 x라고 하는 이 문자는 어떠한 값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죠. 프린트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input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코딩을 할 때는 이 변수를 정말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파이썬은 예를 들어 a는 10 이렇게 100이라고 하고 프린트 a 이렇게 한다면은 그냥 a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고 이 값을 여기서 프린트를 해줬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 다른 언어를 C라든가 아니면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다른 뭐 함수를 뭐 자바라든가 그런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은 파이썬 처음 배울 때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아니 변수의 타입도 정의 안 하고 바로 쓸 수 있나? 파이썬은 그게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A하고 문자열을 주든 숫자를 주든 그냥 마음대로 다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C 언어를 먼저 배우고 나서 파이썬을 배웠던 두 번째로 배웠던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그거였어요. 우와, 이거 그냥 쓰면 돼요? 이거였어요. 근데 파이썬을 먼저 배우고 C 언어를 배웠던 친구들은 막 쓰다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덜컥 걸려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구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쓰면 되고요. 두 번째, 변수 이름을 할 때는 알파벳 밑줄, 첫 번째 글자로는 알파벳이나 밑줄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1은 100일 한 칸 띄워서 그래요. A1은 100일 프린트하고 A1 이렇게 하면 100일이 들어오죠. 근데 제가 이거를 숫자를 이렇게 뭐 한답시고 1A는 100일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요. 숫자가 먼저 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자가 먼저 오고요. 그 중에서 이 언더바를 쓰는 거는 뭐든 가능해요. 언더바를 쓰고 1A는 100일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 언더바 1A 이렇게 하면은 이걸 출력을 해주죠. 따라서 첫 번째는 알파벳을 주시던가 아니면 언더바를 주던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수의 이름에는 공백의 사용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1B는 101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죠. 왜? 이 공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백처럼 보이려고 이 언더바를 마치 한 줄 한 칸 띄운 것처럼 쓰려고 보통 이렇게 쓰죠. 102 이렇게 하면은 100이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 A 언더바 B 이렇게 하면은 쓸 수 있죠. 그래서 대소문자도 구분을 합니다. 1A는 AA는 1, AA는 2 그러면은 AA 더하기 AA는 하고 물어보면 3 이렇게 대답을 해주겠죠. 따라서 대문자와 소문자는 여러분이 다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에서 밑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문장이 있죠, 그죠? 문제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되,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변수에 대한 개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만약에 A에다가 1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A는 A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 파이썬에서 코딩에서의 어떤 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두 개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즉 A가 1이었는데 A에다가 1을 더한 것을 다시 A에 집어넣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값은 1이 아니라 2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 오늘의 과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과제, 아주 간단한 과제의 연습이라도 눈으로 보면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구현하는 거는 정말 달라요. 마치 수학 문제를 내가 이해하는 것과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 줄 아는 게 다른 것처럼 여러분 꼭 실습해보시고 간단한 거라도 지금 쉬운 거라도 한번 그래도 타이핑을 해보시면서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출력 구문이 아니라 입력으로 쓰는 인풋 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고 우리 코알못에서 벗어나 봅시다. 코딩의 재미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커리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